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뭐 좋습니다. 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거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은혜도 막 받았다 그러고 뭐 좋습니다. 오늘은요. 답답하고 고구마 같은 거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그럼 서로 힘들잖아요. 날씨도 우중충한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생활과학 상식 시리즈 1. 어떤 물을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저는 그 이공계 과학 쪽으로 나갈 그때 사람이잖아요. 이쪽이 있어요. 생활과학 상식 시리즈.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딱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교과서 있죠. 거기에 나온 상식 수준으로 우리 생활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입니다. 물 관련 미신들이 많습니다. 이 미신이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신이 있습니다. 빨간 걸로 글씨 쓰면 어떻게 된다? 이름 쓰면 죽는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밤에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네. 저 어제 그러면 죽었어요 벌써. 어제 저 선풍기 틀어놓고 잤거든요. 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죽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물. 오늘은 물에 관한 겁니다. 자, 물에 관한 미신들 뭐가 있을까요? 네? 아, 맞아요. 뭐 양파, 물 사랑한다, 하면 물 이상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몇 가지. 이 중에서는 제가 실제로 실험한 것도 나와요, 오늘요. 자, 먼저 수소수. 들어보셨습니까? 수소수? 들어보셨죠? 뭐 물에다 수소를 타서 활성산소 어쩌고. 자, 중학교 과학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산성, 염기성. 이거 아시죠? 다 배웠어요, 우리. 자, 먼저 한 가지. 수소를 물에 어떻게 녹일까요? 물에다가 수소를 강제로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에다 수소를 녹였잖아요? 녹이면 되게 위험해요. 근데 터져요. 수소는 폭발성 기체거든요.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 이온 아시죠? 이온. 전기를 띄워서 녹는 거. 수소 이온은 녹을 수 있어요. 수소 이온은. 수소는 못 녹아요. 절대로. 현대기술로는 안 돼요. 수소 이온은 녹아요. 자, 수소 이온은 녹는데 이거는 중3, 위에는 중1 과학이고요. 중3 과학이에요. 자, 염산을 물에 녹이잖아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아세트산은 수소 이온과 아세트산, 그리고 황산은 수소 이온과 황산 이온.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다 산이죠. 산 이러죠. 염산, 아세트산, 황산, 질산 이러죠. 산은 수소 이온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나타낼 때 pH를 써요. pH 7이 딱 중성이에요. 그리고 pH 7이 넘어가서 9, 10 이렇게 되면 염기성이고 pH 7에서 6 내려가면 산성이에요. pH가 무슨 뜻이냐? 퍼하이드로젠, 수소 이온의 농도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어떤 물이나 액체 같은데 수소 이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산성이 돼요. 보세요. 사산성에 수소 이온 들어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소에다가 물에다가 수소 기체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수소 이온으로 녹여야 돼요. 근데 이온을 녹이면 그게 뭐다? 산이 돼요. 산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레몬 있죠. 레몬이 pH 한 3, 4 돼요. 레몬이. 저는 레몬 못 먹어요. 너무 쉬어서. 그런데 레몬보다 더 강한 산이 뭐냐? 바로 위액이에요. 위액. 여러분 위액이 얼마나 강산이냐? 좀 더러우실 수 있어요. 위액을 한 바가지 받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은 몰라요. 위액을 한 바가지 받아요. 그러면 그 바가지가 녹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삼겹살을 넣잖아요. 삼겹살이 녹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의 제 위액을 받아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 위를 꺼내서 넣죠. 제 위도 녹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위는 있죠? 버티죠? 위 점막에 이걸 보호하는 점막이 있어요. 그리고 위 밑에가 뭡니까? 12지장이죠. 12지장에서는요
탄산수소 나트륨. 뭐죠? 한마디로? 탄산수소 나트륨. 우리 뭐 쓰는 거예요. 소다. 그걸 분비해요. 거기서. 그래서 중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 역류성 식도염 있죠. 밥 먹고 누워요. 밥 먹으면 위가 쭈물쭈물 이렇게 움직여요. 밥을 먹으면 위액과 우리가 먹은 걸 섞는 거예요. 막 위가 움직이죠. 움직이고 있는데 눕잖아요. 그러면 식도로 역류하는 거예요. 그 강산이. 그래서 허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에 먹는 약 보면 제산제가 있는데 소다예요. 소다. 물론 비율은 여러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수소 이온, 만약에 어떤 물에다가 수소 이온을 녹였어요. 먹잖아요. 위에 들어가면 도루묵이에요. 왜요? 위가 더 독한 수소수예요. 예. 여러분, 우리 웬만한 거 먹어도 위에서 다 없어져요. 강산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먹어도. 위가 그만큼 강산이에요. 왜 강산일까요? 녹여야 흡수를 하죠. 그리고 소독. 세균들 죽이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웬만하면 사는 이유가 위가 강산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 이렇게 딱 중학교 수준의 과학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수소수는 실제 수소 이온이 녹아 있어도 사이다가 수소수고 레몬즙이 수소수고 식초가 수소수예요. 전혀 효과 없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2019년도 기소입니다.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 및 질병 치료 효과 없어. 판매업체 24곳 적발. 식약처에서. 이렇게 적발 안 해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소수는 뻥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인문학 강의가 앞으로 이런 식이라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육각수 들어보셨죠? 이건 완전 초개뻥입니다. 그 노래 말고요. 이거 노래 춤추는 애들 말고 물 육각수 있잖아요. 자, 육각수를 어디서 찾았답니까? 빙하에서 찾았어요. 빙하에서. 왜냐면요, 물을 분자들은 물 하나 분자가 오각결합을 해요, 원래. 근데 특별히 고체에서는 오랫동안 얼리면 육각으로 변해요. 이거 다 배워요, 중학교 때. 그래서 얼음은 육각수가 맞아요. 얼음은. 근데 녹으면 다 오각으로 변해요. 그리고 강제로 어떻게 육각으로 만들었어요? 흔들면 끝나요. 분자결합이 느슨해요. 육각수도 다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요, 온수 건강설, 따뜻한 물이 몸에 좋다 이런 말 있죠. 이것도 개뻥입니다. 자, 다시요. 자, 이거는 중1 교과서에 나온 열평형 곡선입니다. 즉 보세요. 찬물 많이에다가 뜨거운 물 한 병을 부어요. 여러분 이거 그래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머리를 감으세요. 근데 이 대야나 세면대에다 물을 받아요. 딱 받았는데 너무 뜨거워요. 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찬물 붓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평형은요, 물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중요해요. 뭐냐? 4분 30초만 지나면 완전 열평형이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우리 몸 몇 도? 36.5도라 그러고 여기 지금 얼음물 몇 도? 대충 4도 먹으면 36도가 제가 70kg가 넘었거든요. 70kg면요 여러분 70리터예요. 여러분 반신욕하는 욕조 꽉 찬 거. 그 70리터에다가 얼음물 요만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죠. 택도 없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다가 얼음물 요만큼 넣어요. 체온이 떨어질까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여자분들 기준으로. 여자분들 다 50kg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신 여자분들 다 50kg잖아. 예, 다 우리 50kg예요. 예. 남자 빼고 여자. 우리 다 50kg야. 여자분들. 50kg 36.5도인 단백질 물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0.1kg 4도씨 0.1kg라는 소리는요 약 100ml예요. 우리 물 한 번 먹을 때 대충 100ml 먹는다 쳐봐요. 이거 물을 넣었어요. 온도 변화가 그러면 4분 30초가 되면 여기서 열을 빼앗기고 주고 막 열평형이 일어나요. 몇 도가 될까요? 0.1도도 안 떨어져요. 0.1도도 안 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찬물을 먹었다고 체온이 내려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체온증이 있죠. 저체온증이라는 거는요 질병이에요. 질병. 저체온증과 열사병은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냐? 밖에서 냉기가 온기가 하도 많이 와서 우리 뇌에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시상하부 기능이. 시상하부 기능이 뭐냐면 체온 조절. 만약에 우리 몸이 정말 온도가 떨어질 정도로 냉해졌다. 어떻게 합니까? 심장 벌떡벌떡 뛰게 해서 피를 돌려서 다시 체온을 올려요. 자, 파충류 같은 동물들을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죠? 네? 파충류, 냉혈. 예. 변온 동물이에요. 변온. 걔네들은 외부 환경에 따라 온도가 변해요. 우리는요? 우리는 안 변해요. 시상하부가 그걸 조정해요. 우리 뇌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막 운동을 한 1시간 해요. 몸에 열이 나죠.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워요. 그러면 땅구멍을 다 닫아버려서 소름이 돋아요. 그렇게 우리 몸에는 체온을 조정하는 중추가 있어요. 그게 그 어떤 과학 장치보다 정확해요. 그래서 절대 찬물이 들어온다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요. 찬물이 들어와서 체온이 떨어지면 얼마큼이냐? 제가 계산을 해봤죠. 찬물을 한 10리터 마시면 돼요. 찬물을 10리터 마시면 체온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요. 저체온증 걸린 사람들 있죠. 병원에서 어떻게 처치하시는 줄 아십니까? 일단 몸에 담요 두르죠. 그리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뜨거운 물 안 먹여요. 위에다가 뜨거운 물 먹여봤자 그 정도 양으로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소변줄을 꼽고 방광에다가 뜨거운 물을 주입해요. 그래야 몸의 체온이 조금 올라가요. 이게 의학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서 몸이 딱 뜨거워지고 추워지고 이러진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물 1리터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남자들은 간혹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은 안 되잖아요. 우리 50kg 여자분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 한 잔 가지고 체온이 변한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러면 왜 찬물이 몸에 안 좋다 그럴까요? 특히 한의학에서 찬물 몸에 안 좋다 그래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 진하게 나와 있는 데가 음용 가능한 수돗물 먹는 나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음용이 불가능한 수돗물. 즉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거나 물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중국과 동남아는요. 물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늘 차나 물을 끓여 마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과 중동 지방도 물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뭘 먹습니까? 물이 안 좋아서. 물처럼 뭘 먹어요? 감사합니다. 맥주, 포도주를 물처럼 먹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개소리입니다. 그거 병신이 만든 거예요. 절대 물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물 풍부 국가에 속해요. 물도 풍부하고 또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물 중에서 어느 물이 제일 깨끗하대요? 보통 삼다수. 왜요? 제주도 현무암질이잖아요. 현무암질이 물을 엄청 잘 여과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또 우리나라 산이 많죠. 산은 대부분 다 돌이거든요. 화강암들이 물을 엄청나게 잘 걸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이 좋아요. 여러분 혹시 좀 연식이 되신 분들 약수터 물이라든가 아니면 냇물 떠서 드셔본 적 계세요? 있으시죠?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1급수 이상은 먹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물에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데 중국 보세요. 중국에서 한의학이 발전했죠. 거기는 물이 되게 안 좋아요. 그냥 먹으면 배탈 나는 나라. 그래서 늘 끓여 먹거나 차로 마셔요. 동남아도 마찬가지여서 차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요. 자, 실제로 중국은요. 사이다도 콜라도 끓여 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문화예요. 문화 그냥. 그래서 한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건 팩트입니다. 기름진 걸 많이 먹어요. 중국은. 기름진 걸 먹고 찬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하죠. 네. 왜냐? 기름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장으로 가서 주르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나 기름진 걸 먹으면 따뜻한 게 좋아요. 하지만 뭐 체온이 유지가 어쩌고 해서 따뜻한 걸 먹는다? 예, 말이 안 돼요. 이거 대충 이해되시죠? 이거 이제
예. 물론 찬물을 10리터 이상 드시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따뜻한 물도 10리터 이상 드시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예. 그러면요,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을 드십니까? 정수기, 생수, 끓인 물, 수돗물. 자, 설문조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정수기로 물 먹어요? 손 들어보세요. 정수기. 예, 좋아요. 3분. 좋아요. 생수 사서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생수. 예, 2분. 자, 끓인 물 먹는다. 끓인 물. 좋아요. 끓인 물 드셔요. 좋아요. 수돗물 먹는다. 수돗물. 예, 좋아요. 자, 좋습니다. 예. 정수기를 끓여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이거 하나하나 또 얘기할 겁니다. 예. 우리나라 수돗물 직접 음용 실태예요. OECD 국가 수돗물 음용률입니다. 이게 2011년도 자료고요. 자, 일단 OECD가 세계 선진국 한 20개 나라는 거 아시죠? 그거? 보세요. 평균 51%가 수돗물을 그냥 마셔요. 그리고 네덜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 그냥 수돗물 마셔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2011년도에 5%밖에 수돗물 안 마셔요. 수돗물에 대한 공포감, 거부감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옆 나라 일본도 46%.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수질이 세계 8위입니다. 수돗물 수질이. 세계 8위예요. 그래서 에비앙 생수 되게 비싸죠. 예, 에비앙보다 삼다수가 더 좋아요. 성분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삼다수보다 수돗물이 더 좋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예, 그런 거 이제 오늘 얘기할 겁니다. 이제. 예. 자, 2017년도 수돗물 먹는 실제 환경부에서 12,000명을 조사했어요. 조금 늘었어요. 7.2%. 17년도에. 그리고 이거는 2019년도 16.3% 좀 더 늘었어요. 더 많이 늘었어요. 더 많이. 자, 근데 수돗물을 안 마시는 이유, 이물질이 나와서 막연히 불안해서 정수 시스템 실내 불가, 상수원이 깨끗하지 않아서 맛없어서 등등등등등. 수돗물 마시는 이유, 안전을 생각해서 등등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라면 끓이실 때 수돗물로 합니까? 생수로 합니까? 정수기물로 합니까? 요리하실 때. 요리? 좋아요. 그러면 차나 커피? 좋아요. 자, 이거는 2021년 재작년 조사예요. 재작년 조사. 재작년 조사인데 이 조사를 잘못했어요. 여기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49%, 50% 정도 되고요.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라고 했어요. 이거 바보같이 설계했어, 문항을. 그냥 수돗물과 끓여서 분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안 보셔도 되고 이거 보셔야 돼요. 수돗물을, 그러니까 차나 커피 마실 때 수돗물을 한다? 41%. 밥이나 요리할 때 수돗물 그대로 한다? 67%. 이게 뭐냐? 수돗물 사용률이 점점점 높아지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수돗물 자체는요, 우리나라 수돗물 세계 8위라 그랬어요. 되게 깨끗하고 좋은 물이에요. 근데 불신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물 탱크 혹은 이런 수도 배관 지금 안에 다 썩었죠, 지금 이렇게.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교체. 그러면 우리 나오는 수돗물이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검사해보면 돼요. 여러분, 이거 검사 무료입니다. 예, 제가요, 예, 이거 보세요. 작년 5월 20일이에요. 예, 저는 이런 거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예, 이거 수도사업소에 부르면 와요. 예, 무료로 와요. 그래서 작년 5월 22일 날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부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이 기계를 가지고 아예 차에 이런 기계들이 달려 있어요. 이때가 코로나 심할 때서 저희 집에 안 들어오시고 저한테 컵 2개를 딱 주더라고요. 하나는 주방에서 받아오시고 하나는 화장실에서 받아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 정수기를 먹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는 주방, 하나는 정수기에서 받아왔어요. 이 사람은 저의 분명히 화장실에서 받아오세요 이렇게 붙여줬는데 제가 사기를 쳤죠. 하나는 주방에서 받고 하나는 정수기에서 받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두 개를.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과 그냥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교 실험을 했죠. 자, 이거는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수돗물 보니까 다 적당. 그래, 뭐 수돗물 적당한 거 좋아했어요. 정수기 두 개 비교한 겁니다. 보세요. 먼저 탁도는요, 수돗물 있고 오히려 정수기가 약간 더 탁해요. 근데 거의 의미 없는 숫자예요. 거의 의미 없는 숫자. 조금 머리카락 한 올만큼. 왜냐? 정수기 필터를 거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임을 약간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그거는 전혀 관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자, 잔류 염소 보세요. 수돗물엔 0.77, 4.0 이하의 정상인데 잔류 염소 있어요. 염소가 있어야 우리 치아가 건강해져요. 근데 정수기는 그 잔류 염소가 반으로 줄어버렸죠. 걸러버린 거예요. 즉 우리 수돗물에 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 있죠. 그거를 다 걸러버린 거예요, 정수기가. 그리고 산 알칼리 상태. 여러분, 7이 중성이라 그랬죠. 7이. 우리 몸은요, 약 알칼리성이에요. 한 7.5, 7.45 나와요. 수돗물을 그래서 이렇게 7.5에 맞춰놨어요. 우리 몸하고 똑같이. 그리고 정수기는 오히려 약간 내려갔자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보세요. 다 불검출, 중금속들 다 나오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정수기의 효과는 뭡니까? 정수기의 효과는요, 염소를 줄였다예요. 예. 이거 검사 딱 받아보고 바로 정수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돗물 먹어요. 그리고요,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올해 5월 26일 엊그제 기사예요. 인천 수돗물이 가장 맛있어.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나타나. 근데 저 이거 보고 그냥 재밌다고 봤는데 밑에 봐요. 인천시 시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먹는 물 블라인드 테스트 했대요. 어디서? 여기 화도진 축제, 강화도에서. 간단하게 뭐냐, 강화도에서요 2,000명 인천 시민들을 데리고 안대 씌우고 뭐 생수, 인천 수돗물, 서울 수돗물 이렇게 여러 가지 갖다 놓고 물 마시고 어떤 물이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인천 게 제일 맛있대요. 이거 뭔 소리냐? 우리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백종원이 김치 했어도 우리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와이프 김치가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익숙하니까. 인천 시민들이니까 인천 게 제일 맛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소리예요, 이거 지금. 특별히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녹물이 있었죠, 우리나라. 우리 특히 서구에. 예. 22년 9월 달에 녹물이 났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 접니다. 여기 저희 집 싱크대예요, 이거. 예. 전 수돗물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찍어서 여기 제보했어요. 이 기사에 나옵니다. 검암동 주민 손지석 씨는 이렇게 해서 예. 저 인터뷰했어요, 그때. 네. 제가 평소에 수돗물에 민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방송을 타서 그런지 그 다음날 9월 22일 날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9월 20일 날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정상. 또 정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사업소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든가 전화하면 바로바로 검사 나오거든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때 두 개 주면 하나는 정수기물이라든가 하나는 이거 해보든가. 제가 그래서 이때 두 번째 검사 받을 때 또 장난을 쳤어요. 생수 뚜껑을 하나 땄어요. 생수하고 수돗물하고 같이 검사를 줬어요. 그랬더니 알더라고요, 이번에. 생수는 검사는 해주는데 이렇게 검사 성적서를 써줄 수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기계를 다 봤거든요. 다 정상인데 염소가 제로예요. 왜냐하면 생수는 소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든 생수 있죠. 그건 염소가 제로예요. 즉 우리 몸에 오히려 유익한 게 제로가 됐다는 소리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수돗물이 얼마큼 안전한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요, 아까 뭐 끓여서 드신다는 분 계셨죠? 그러니까 수돗물이나 정수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정수기는 우리 몸에 유익한 걸 막 걸러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또 장로님 댁에 전화를 드렸죠. 장로님 댁에 가보니까 우엉차를 드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조사했죠. 자, 일단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곡류차. 우리가 밥 막 먹잖아요. 밥이나 이렇게 늘 먹는 차, 그 곡류로 만든 차는 괜찮답니다. 대표적으로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 그렇죠? 이건 괜찮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히려 우리 몸에 건강해질 수 있고 좋대요. 예. 그래서 이걸 권한답니다. 근데 물 대신 마실 수 없는 차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약용차라고 합니다. 약용차. 약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이 차는 어디에 좋다?
이 차는 어디에 좋죠? 그런 거 있죠. 특히 녹차, 홍차, 둥글레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안 돼요. 물처럼. 여러분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십니까? 한두 잔이죠. 이것도 한두 잔입니다. 커피를 드셨으면 한 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옥수수 수염차, 헛개나무차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명자차, 우엉차 드시면 안 돼요. 이 왜냐? 얘네들은 이뇨작용을 엄청나게 한답니다. 이뇨작용이 뭐죠? 쉬 잘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하루에 음식으로 한 1에서 2리터 물을 먹어요. 음식으로. 뭐 음식 먹으면 다 음식 안에 수분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마셔서 수분을 한 2리터까지 먹어야 돼요. 2리터. 1.5 2리터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평균 0.9리터 먹는답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드시는데 옥수수 수염차, 헛개나무차, 결명자차, 우엉차를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다 배출돼요. 배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부기가 빠지고요. 당뇨 조절이 돼요. 단 수분이 부족해서 다른 부작용이 크게 일어난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온 차들은 많이 드셔야 하루에 2잔. 이거 과학적으로 검증된 겁니다. 제가 챗GPT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막 검색하고 한의학, 양약 다 해서 내린 정의한 겁니다.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우엉차를 하루에 5잔 드셨어요? 그러면 생수를 하루에 10리터 드시면 돼요. 네, 그만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만큼. 이건 오히려 좋아요. 몸에 수환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임파선이 막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권한 게 물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서 땀으로 배출하랍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운동을 못했더니 또 터졌어요. 여기가 임파선이 터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 약용차를 많이 드시잖아요. 왜 우리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약물 오남용과 똑같은 효과가 난답니다. 부작용이죠, 일종의. 그래서 약용차는 많이 드셔야 한두 잔. 많이 드셔야 한두 잔. 그래야 내 몸에 계속 이롭게 작용을 하지. 여러분 어떤 약이든지 아스피린이든지 뭐 타이레놀이든지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당연히 부작용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옥수수 수염차, 헛개나무차, 결명자, 우엉 이런 거는 한의학에서 약으로 쓰는 거랍니다. 그 절대로 계속 물처럼 드시면 안 된대요. 집사님 큰일 나신답니다. 네, 예. 그래서 맹물 드셔야 되고요. 예. 수돗물에 정수기물 드시고요. 아니면 보리차는 괜찮답니다. 보리차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미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또 팩트들 체크를 했는데 수준을 어떻게 수준했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상식으로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질 텐데요. 제가 가끔씩 저희 단톡방에다가 예를 들어서 선풍기에 대한 미신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쫙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 뭐 틀면 죽는다? 죽지 않아요. 저 살아있잖아요. 그죠? 어제 실험했는데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 생활과학 상식으로 우리 생활의 미신들을 하나씩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